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중학교 때도 공부를 해봤던 경우의 수랑 확률하고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오늘부터 이야기를 할 확률 분포는 이제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처음 배우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번 강의에서 확률 분포랑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확률 변수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확률 변수란 무엇이냐? 우리가 확률 단원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사건을 이제 변수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변수로 정리를 해놓은 거를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확률 단원까지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었던 반면에 이제 확률 변수에서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변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리를 한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밑에다가 예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도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상황은 봤을 건데 확률 단원에서는 그때 주어진 사건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내가 꺼내야 되는 색깔의 공의 개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사건을 내가 사건 A라고 했을 때 요 A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명확하게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흰 공 3 중에 하나, 검은 공 2 중에 하나를 꺼내는 확률값까지 명확하게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확률 분포 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는 확률 단원 문제처럼 흰 공의 개수가 몇 개 하고 지금 명확하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게 돼버리게 되는데 자 그때 요 확률 변수 x도 일단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 썼던 a, b, c처럼 사건, 집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확률 변수 x를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p라는 확률 기호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 지금 사건 x라는 거는 흰 공이 나오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확률 단원처럼 그냥 a라는 사건을 p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확률값을 명확하게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확률 변수 x를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문제에 확률 변수로 놓고 싶은 요 흰 공의 개수가 내가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몇 개가 나올 수 있는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냈기 때문에 흰 공 3개 중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는 검은 공만 2개를 꺼내면 흰 공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위에 있는 사건 A처럼 흰 공 하나에 검은 공 하나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흰 공만 2개가 나오는 0, 1, 2, 3가지 경우를 포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확률 단어에서 썼던 이 p라는 기호를 확률 변수에 대해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사건 x만 집어넣게 되면 이 흰 공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위에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을 만들고 싶으면 요 x가 1개, 흰 공이 1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검은 공도 1개가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확률 변수가 얼마인지까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요 사건 흰 공이 1개 나오게 되는 사건이고 그거의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하고 위에 있는 PA처럼 확률값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제부터 확률 분포 단원에서는 내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변수 x로 정의를 해놓고 나올 수 있는 변수 x 값들을 고민하는 과정들까지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x 값에 대해서 확률을 표현을 할 때에도 요 x가 얼마인지까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원하는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명확한 사건 A, B, C로 놓지 않고 확률 변수 X로 놓고 가능한 X값들을 다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이렇게 가능한 X값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나면 각각의 X값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값들을 다 구해놓고 마치
도수분포표처럼 요 확률 값들을 표로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다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일단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연속 확률 분포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사건 x를 정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x 값이 불연속적이고 뚝뚝 떨어져 있으면서 0, 1, 2 자연수나 정수나 뭐 분수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명확하게 x가 얼마인지를 셀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하고 셀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는 그냥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연속하지 않고 셀 수 있을 때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기억을 하면, 이제 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가능한 확률 값들을 전부 다 표로 정리를 해도 좋고, 그 확률 값을 그래프로 정리를 해도 좋고, 모든 x값에 대한 확률 값을 정리를 해서 그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를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 분포 단원에서 한 가지 개념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확률 분포를 x값에 대한 확률 값으로 대응을 시키다 보면은 이 대응 관계가 x값이 정해지면 확률 값도 하나씩 밖에 정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대응 관계는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함수의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해서 확률 변수가 있고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x가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 값들을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에서 확률 값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x가 얼마인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p라는 기호를 써서도 x에 대한 관계식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이 값을 이제 pi, 자, 여기 있는 xi랑 pi는 그냥 요 x값이 얼마다 하고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값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 이게 x에 대한 관계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그냥 우리가 함수 단어에서 배웠던 fx, x에 대한 관계식의 형태로도 정리를 해줄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해서 이제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변수 x로 놓고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항상 이 확률 변수랑 세트로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게 x에 대한 확률 값이 어떻게 되는가 확률 분포 표가 같이 따라다녀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 내가 확률 변수 x를 미지수 x로 놨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 값이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확률 질량 함수까지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세트로 문제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해서 쌤이 위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에 관련해서 확률 변수 x랑 확률 분포표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까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왼쪽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확률 변수 x를 아까처럼 흰 공이 나오는 개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 빵개, 1개, 2개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를 미지수 x로 놓고 이제 이 x에 대한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가 확률 질량 함수를 정리를 하면은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3개 중에 흰 공 3개 중에 x개의 공을 꺼내게 되면 이제 나머지 공은 검은 공 2개 중에 꺼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3개가 아니라 공을 2개를 꺼내기 때문에 2개 중에서 이제 x개의 공을 꺼낸 나머지 개수만큼의 공은 검은 공을 꺼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공은 2개 중에 2-x개 나머지 개수를 뽑는다고 하면 이제 x값을 집어 넣었을 때 각각의 확률값들도 바로바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값을 밑에다가 표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x가 0일 때에는 흰 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검은 공만 2개를 다 꺼내는 한 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흰 공이 1개일 때는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6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흰 공만 2개가 나온다? 그럼 셋 중에 2개만 꺼내고 검은 공은 안 꺼내기 때문에 3가지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한 확률 값들을 표로 정리를 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어진 확률 변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 값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게 더 큰 것인가 이 표만 봐도 이제 분포 상태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값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면은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이거는 확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계산을 했지만 항상 분모에는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률 때처럼 마찬가지 어떤 확률값은 0하고 1 사이에만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들을 다 더하면 이 확률의 합이 1이다 라는 성질이 있는데, 선생님이 오른쪽에 표에다가도 지금 이 전체 확률의 합을 정리를 해놨어요. 10분의 1, 10분의 6, 10분의 3을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 10가지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의 합은 1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요거랑 관련해서 이 확률 변수의 성질 몇 가지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화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는 서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배반 사건이다 라는 성질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흰 공이 나오는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변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흰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건이랑 흰 공이 한 개 나오는 사건, 두 개 나오는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화해 놓은 변수 x는 절대로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각각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들을 그냥 다 더해도 얘네들끼리 교집합을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정한 확률 변수 x, 요거를 가능한 x 값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면 요 확률 변수는 전체 표본 공간을 포함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도 두 번째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확률 변수를 흰 공이 나오는 개수로 정의를 하긴 했지만 결국 요 흰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건 안에는 자연스럽게 검은 공이 두 개라는 사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흰 공이 하나인 경우에는 검은 공이 나머지 한 개가 나오는 경우, 흰 공이 두 개면 검은 공이 나오지 않는 요 흰 공의 개수만 가지고도 지금 이 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정한 확률 변수는 내가 요 x, 가능한 x 값만 전체 잘 정의를 하면은 얘네들은 표본 공간 전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구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요 두 번째 확률의 합이 1이다 라는 성질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학생들도 문제의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확률 분포표로 정리를 하고 나면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내가 구한 확률 값들의 합이 1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내가 표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검산하는 느낌으로 확률의 합을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3번에는 요 x가 부등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자, 요 x가 xi부터 xj, 자, i랑 j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1, 2, 3번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0, 1, 2 첫 번째를 x1, 두 번째 x2, 세 번째 x3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요 x 값의 부등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xi 번째부터 xj 번째까지 확률을 그냥 쭉 더해주는 식으로, 자, 분명히 요 숫자랑 요 숫자 사이에는 여러 개의 숫자가 있겠지만 문제의 확률 변수 x를 0, 1, 2라고 정의를 했으면 요 부등식 안에 있는 0, 1, 2 중에서만 우리가 x 값에 대한 확률 값들을 쭉 더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텐데, 자, 요 동그라미 3번도 밑에 나와 있는 요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확률 변수를 처음 정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확률 기호 px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x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률 값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이 x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이 p라는 기호 안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 x가 얼마인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식이면 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형태의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그 형태는 그냥 이렇게 x의 범위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확률 p를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p 안에다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집어넣는데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쓰게 되면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1 또는 2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확률은 x가 1 또는 2일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일 때의 확률 그리고 2일 때의 확률을 더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혹은 부등식의 형태로도 쓸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부등식을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형태로 적게 되면
요 2차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일 거예요. 근데 이 확률 변수 x, 지금 요 왼쪽의 상황을 보면은 가능한 x값이 0, 1, 2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요 부등식 영역 안에 있는 x값 0하고 1, 자, 다른 숫자는 생각하지 않고 요 확률 변수 정의된 0, 1, 2 중에서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두 개의 확률 값을 0일 때랑 1일 때 더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해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값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각각의 변수에 대한 확률 값들을 표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표로 정리해 놓고 흰 공이 하나 나오는 확률이 제일 크구나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분포를 공부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의 분포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나면 이제 이 확률 분포 가지고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데에도 이 확률 분포를 활용을 해줄 거예요. 해서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